아주 어렸을 때 이제 추행을 아, 우리 동빈님이 딱 기준이 분명하구나. 요 기준을 원칙이라고도 보지만 바운더리라고도 보는 거거든요. 바운더리라는 거는 나의 어떻게 보면 테두리. 요 테두리 안에서 나는 움직여.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테두리 안에 있을 때 나는 편안해. 이 테두리를 넘어가는 건 난 좀 뭔가 불안해 이런 얘기거든요. 난 좀 뭔가 불안해 이런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요 테두리를 굉장히 고수하려고 하는데 요거를 지켜나가시는 게 뭔가 조금 여기서 더 안정감을 가지시나? 요런 생각도 좀 하면서 제가 봤어요. 옳고 그름은 아니에요. 네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네네. 대로 제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정해놓은 울타리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정의. 이건 잘못된 거잖아. 이게 맞는 거잖아. 라고 저만의 정의를 자꾸 내려요. 어떤 그러니까 게 있을까요?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주차 문제를 우리가 따지고 왔을 때 주차 요즘에 많이 보지만 이제 주차 라인을 침범해서 두 칸을. 무상식한 주차 몇몇 빌런들, 주차 분들이 빌런들. 이렇게 두 칸을 쓴단 말이에요. 가운데다가 그 포스트잇에서 써놔요.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. 이러고 그냥 반성하세요. 차를 보고. 그리고 저는 당당하게 나한테 만약에 또 반문을 한다면 언제든지 오라고 저는 써놔요. 네. 혹시 자동차 기름 같은 거 우리 네. 흔히 말하는 만땅, 만탱크로 늘 채우고 다니세요? 저는 조금만 떨어지면 가서 넣으세요? 저는 왜요? 저는 만탱크. 아, 네네. 아, 충전 전화기 충전도 항상 아, 꽉 채워서. 충전기도 가지고 다니는. 보조 배터리를 네, 갖고 보조 다니시고. 배터리가 아니라 충전기. 아, 충전기를. 제 오빠가 거를. 저를 좀 이해를 제일 못하는 부분인 게 여기서 성향이 굉장히 다른 게 저는 핸드폰이 꺼지면 하면 되지. 뭐 내 아기가 옆에 있으니까 오빠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급할 일이 뭐가 있을까? 뭐 이런 생각에서 별로 이거를 막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. 그냥 10%면 아직 10%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90%가 없잖아요. 10%가 남았잖아. 아니 90%가 없잖아. 10%의 행복.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빠는 10%인데 끼리끼리 까매지면은 이야 진짜 속 편하다 이러고선 자기가 꼽아주는데 기름도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타면 불이 들어오면 앞으로 99km를 더 갈 수 있다고 써 있어요. 그러면 뭐 네. 300km 탔잖아. 이제. 99kg 남았잖아. 네, 그래서 저는 집이 산미치고 이걸 또 밑에 가서 굳이 뭐 내일 내가 나가나 안 나가네 모레 나가니까 그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갖다 놓으면 이상하게 꼭 다음날 오빠가 제 차를 타게 돼요. 그러면 갔다 오면 기가 막힌다. 넣어놓으면 앵꼬 만들어 놓고 넣어놓으면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오빠는 그게 이제 안 되고 아, 불안한 네네네. 거죠. 네.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. 일단 시간. 시간에 쫓기는 거는 초조하고 긴장되고 불안한 거예요. 그게 싫은 거예요. 주차 이런 것도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. 서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아요. 나도 어떤 지킬 걸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다른 사람도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서로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안에다 집어넣는 걸 모든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기는 거는 이런 사람이 다 있나가 아니라 갑자기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. 갑자기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건 인간으로서 목에 칼이 들어도 안 하는 거지. 이건 지키는 거지. 이런 거가 무너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. 기본적으로. 그런 게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. 또한 이제 기름 같은 거는 반 좀 넘게 남아있으면 보통은 뭐 이 정도 남아있네 하는데 우리 동빈 배우님은 채워야 돼. 왜냐하면 만에 하나 폭설이 내려. 그런 얘기 잘할 거야. 폭설이 내려서 우리가 산인데. 산이지. 거기까지 그렇지. 주유소까지 길이 막혀. 그러면 당신이 이 통을 들고 가서 기름을 받아올 거야? 그러다 감기 걸리면 어떻게 여기까지 가는 거야? 감기 걸리면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. 당신 애 돌봐야 되는데. 그래서 꼭 채워놓으라는 거야. 뭐 이런 식인 거지.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사고.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 몹시 싫은 거야. 막 불안해, 두려워.
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. 10%밖에 안 남았어. 그러면 만에 하나 당신이 무슨 폭우에 고립이 됐어.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야 돼. 아니면 갑자기 뭐 열이 나거나 어떻게 돼서 빨리 119를 부르거나 병원에 가야 되는데 배터리가 방전돼서 전화를 못해. 그런 일이 안 생긴다고 어찌 보장할 수 있으니? 뭐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일어날 수 있는 사건, 사고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건 대비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만큼은 적어도 안 일어나라는 걸 가지고 안정감을 유지하시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거와 영향이 있는 건지, 그러니까 제가 누구와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얘기를 안 하는 게 이런 영향이 있는 건가. 제가 이제 이거를 계속 끝까지 그냥 평생 안고 갈까 그러다가 누가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내 스스로 얘기한 적도 없고.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검사실에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있고 싶은 일이 있다면이라고 했을 때 공란에 둘까 하다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추행을 그때는 몰랐어요. 그게 추행인지. 그냥 문득 제 기억에 아마 교련복을 입었으니까 고등학생이었을 거고 6살, 7살 때 거로 기억을 하고 6살, 7살 때 거로 기억을 하고 성에 눈을 떴을 때 그게 추행이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그 나이가 들었을 때는 가끔 이제 머릿속에 그 역겨움과 약간 복수심만 좀 많았어요. 지금 살아있나? 막 이러면서 복수심만 좀 많았어요. 지금 살아있나? 막 이러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. 오랜 시간. 그러니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제 삶에 이런 힘든 부분에 뭔가가 있을 때 영향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은 좀 사실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네. 그냥 왜냐면 아이가 생기니까 내 아이가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. 누군가나 어디에선가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좀 지금이라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그렇죠. 지금 생각해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니까 그 창고나 뭐 이런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니까. 근데 그래서 좀 덜고 싶기도 했고요. 그냥 이게 저는 죽을 때까지 아마 제가 생을 다 마감할 때까지도 그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게 아마 잊혀지진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렇죠. 사실 이런 일은 잊혀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, 그리고 마음 안에 너무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, 그래서 이런 가해를 하는 거는 아주 중한 범죄로 다루는 거거든요. 근데 그래도 이 시기에 우리 동빈 배우님이 이것을 얘기하고 싶다고 하신 이유는 아빠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.
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켜가는 데 있어서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. 선배님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그 얘기 하실 때 있었어요. 그 주차 메모. 네. 그래서 제가 요즘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. 근데 표정이 되게 인상적인 순간이 있었는데 뭐냐면 메모를 남겼고 그리고 이걸 보고 반문을 할 수 그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이었어요. 예를 들면 이제 주차 문제를 우리가 따지고 왔을 때 그 포스트잇에서 써놔요.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. 이러고 그냥 반성하세요. 차를 보고 그리고 저는 당당하게 나한테 만약에 또 반문을 한다면 언제든지 오라고 저는 써놔요. 네. 그랬는데 그 순간에 옆모습이 제가 이 얘기를 듣기 전이잖아요, 선생님. 근데 그 표정이 되게 너무 침착하고 뭔가 어떤 그 사람이 딱 앞에 섰을 때 그 선배님의 옆모습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. 이게 단단함인 거지. 네네. 그래서 갑자기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고 쌓고 쌓인 이제 맞설 힘 같은 걸로 보였던 것 같아요. 순간 옆에서. 네. 편집자가 웃고 찍은 장면들 모두가 기다려 그 순간들 애국에서 빵빵 터지네 놓치지 마